이번 강의에서는 인공지능 모델의 성능 평가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모델은 학습이 끝났다고 바로 좋은 모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는지, 학습 데이터에만 과하게 맞지는 않았는지,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 과적합과 과소적합, 혼동행렬, 정확도, 정밀도, 재현도, F1 점수, 교차 검증까지 하나로 연결해서 봅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성능 평가의 큰 흐름을 3단계로 정리합니다. 첫째, 학습 데이터가 모델 성능에 왜 중요한지 이해합니다. 둘째, 과적합과 과소적합을 구분하고 해결 방향을 정리합니다. 셋째, 혼동행렬과 성능 지표, 교차 검증을 시험 키워드 중심으로 연결합니다. 성능 평가는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만 점수가 좋다면 실제 환경에서는 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문제의 답만 외운 사람은 같은 문제는 잘 풀지만 조금만 바뀐 문제에는 약합니다. 인공지능 모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성능 평가는 모델 자체뿐 아니라 어떤 데이터로 학습했고, 어떤 기준으로 평가했고, 평가 데이터가 학습에 섞이지 않았는지까지 함께 봅니다. 학습 데이터는 모델이 패턴을 배우는 재료입니다. 데이터가 부족하거나 한쪽으로 치우치면 현실의 다양한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결국 모델이 무엇을 배웠는지는 학습 데이터가 무엇을 담고 있었는지와 강하게 연결됩니다.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은 모델의 성능과 정확도에 직접 영향을 줍니다. 다양한 사례가 충분히 있어야 모델이 특정 사례만 외우지 않고 새로운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습 데이터는 성능 평가의 출발점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윤리적, 법적 문제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권한 없이 수집된 데이터, 편향이 심한 데이터, 개인정보 문제가 있는 데이터는 결과의 신뢰성과 사용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과적합은 모델이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춰진 상태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좋아 보이지만 새로운 데이터에서는 성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학습 데이터의 세부적인 잡음까지 외워버리면 실제 상황에 약해지는 것입니다. 과소적합은 모델이 데이터의 기본 패턴조차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학습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낮고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성능이 낮습니다. 모델이 너무 단순하거나 중요한 특성이 빠져 있거나 학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과적합은 너무 외운 상태, 과소적합은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로 구분하면 됩니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는 강하지만 새로운 데이터에 약하고 과소적합은 학습 데이터에서도 약합니다. 둘 다 일반화 성능이 좋지 않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과적합을 줄이려면 데이터를 더 다양하게 확보하고 모델을 지나치게 복잡하게 만들지 않으며 검증 데이터를 따로 두고 성능을 확인해야 합니다. 교차 검증도 과적합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과소적합을 줄이려면 모델을 문제에 맞게 조금 더 복잡하게 만들거나 중요한 특성을 추가하거나 학습을 충분히 진행해야 합니다. 핵심은 너무 외우지도 너무 못 배우지도 않게 균형을 맞추는 것입니다. 혼동행렬은 분류 모델의 예측 결과를 실제 정답과 비교해 표로 정리한 것입니다. 정상과 비정상, 양성과 음성처럼 범주를 나누는 문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SVM 같은 분류 모델의 평가에도 사용할 수 있고 K-민즈처럼 군집 결과를 실제 구분과 비교해 해석할 때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단순히 몇 개를 맞췄는지가 아니라 어떤 종류의 오류가 생겼는지 보는 것입니다. 먼저 실제 양성을 양성으로 맞힌 경우를 참 양성, 실제 음성을 음성으로 맞힌 경우를 참 음성이라고 합니다. 영어 약자로는 TP와 TN으로 표현합니다. 실제 음성을 양성으로 잘못 예측한 경우는 거짓 양성, 실제 양성을 음성으로 놓친 경우는 거짓 음성입니다. 영어 약자로는 FP와 FN입니다.
혼동 행렬을 보는 이유는 오류의 종류가 상황마다 다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정상 거래를 이상 거래로 잘못 잡는 문제와 실제 위험을 놓치는 문제는 서로 다른 비용을 만듭니다. 정확도는 전체 예측 중 마친 비율입니다. 가장 직관적인 지표지만 데이터가 한쪽 범주로 심하게 치우쳐 있으면 정확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정상 데이터가 대부분인 상황에서 모델이 항상 정상이라고만 예측해도 정확도가 높게 나올 수 있습니다. 정밀도는 모델이 양성이라고 예측한 것 중 실제 양성의 비율입니다. 모델의 양성 예측이 얼마나 믿을 만한지 보는 지표입니다. 예를 들어 이상 거래라고 판단했는데 실제로는 정상 거래라면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불편을 줄 수 있으므로 정밀도가 중요합니다. 재현도는 실제 양성 중 모델이 양성으로 찾아낸 비율입니다. 놓치면 안 되는 대상을 얼마나 잘 찾아냈는지 보는 지표입니다. 질병 탐지나 위험 신호 탐지처럼 실제 위험을 놓치면 큰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는 재현도가 중요합니다. F1 점수는 정밀도와 재현도의 균형을 보는 지표입니다. 정밀도만 높거나 재현도만 높은 모델이 항상 좋은 것은 아닙니다. 어떤 모델은 양성이라고 말하는데 매우 조심스러워서 정밀도는 높지만 많은 양성을 놓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의 다 양성이라고 잡으면 재현도는 높지만 정밀도는 낮아질 수 있습니다. F1 점수는 두 지표의 조합 평균을 이용해 균형을 확인합니다. 성능 지표는 문제 상황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전체적으로 얼마나 맞췄는지를 보려면 정확도를 봅니다. 양성이라고 예측한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지 보려면 정밀도를 봅니다. 실제 양성을 얼마나 놓치지 않았는지 보려면 재현도를 봅니다. 그리고 정밀도와 재현도의 균형이 중요하면 F1 점수를 봅니다. 시험에서는 정확도 하나만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데이터를 한 번만 나누어 평가하면 어떤 데이터가 학습용에 들어갔는지, 어떤 데이터가 평가용에 들어갔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여러 방식으로 나누어 학습과 평가를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특정 한 번의 분할에만 우연히 잘 맞은 것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교차 검증의 목적은 일반화 성능을 더 안정적으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도 잘 작동하는지 보려는 평가 방법입니다. 홀드아웃 방법은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평가 데이터로 나누어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가장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여기서 평가 데이터는 모델 학습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모델이 처음 보는 데이터에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데 사용합니다. 비복원 추출은 한 번 뽑은 데이터를 다시 넣지 않고 나누는 방식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K폴드 교차 검증은 데이터를 K개의 묶음으로 나누고 그중 하나를 평가용으로 쓰고 나머지를 학습용으로 쓰는 과정을 반복합니다. 이렇게 하면 모든 데이터 묶음이 한 번씩 평가용으로 사용됩니다. 홀드아웃보다 특정 분할에 덜 의존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LOCV는 리브 원 아웃 크로스 밸러데이션의 줄임말입니다. 데이터 하나를 평가용으로 두고 나머지 데이터를 학습에 사용하는 과정을 모든 데이터에 대해 반복합니다. 데이터를 최대한 많이 학습에 활용할 수 있지만 데이터 수가 많으면 반복 횟수가 많아져 계산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성능 평가를 일반화 성능 확인 과정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학습 데이터의 품질과 다양성, 윤리적 고려사항을 먼저 보고 과적합과 과소적합을 구분합니다. 혼동 행렬에서는 TP, TN, FP, FN처럼 예측 결과의 종류를 확인합니다. 정확도만으로 모델을 판단하지 않고 정밀도, 재현도, F1 점수를 함께 봅니다. 마지막으로 홀드아웃, K폴드, LOCV의 차이를 구분해야 합니다. 이번 강의의 핵심은 모델이 새로운 데이터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학습 데이터는 패턴 학습의 기반이고
품질과 다양성, 윤리와 법적 문제가 함께 중요합니다. 과적합은 학습 데이터에 지나치게 맞춘 상태이고, 과소적합은 기본 패턴도 충분히 배우지 못한 상태입니다. 혼동행렬은 오류 유형을 보여주고 정확도, 정밀도, 재현도, F1 점수는 서로 다른 관점의 성능 지표입니다. 교차 검증은 평가 결과를 더 안정적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생성 AI의 기초 원리와 주요 특징을 정리하겠습니다.